오늘 엔텔레콤 경쟁력 강의를 맡은 강사 염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다들 잘 되시죠? 네, 열심히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상품에 대해서 또 잘 아셔야 주변 지인들한테 설명하기도 편할 거란 생각이 들고요. 상품에 대한 경쟁력이 있어야 저희가 사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아셔야겠죠. 그냥 선불 요금제를 유통하는 회사다라고만 아시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태동과 그 다음에 연역들을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1999년에 이 회사가 설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KTF죠. KTF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2000년 1월에 이제 정식적으로 선불 요금제라는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선불이 뭐예요? 먼저 돈을 내고 쓰는 거죠. 근데 이 충전하는 방식이 만약에 어렵다 이러면 사람들이 쓰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도 준비를 합니다. 선불을 조금 더 편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들을 갖춰 나가요. 자, 그러다가 저희 회사의 본 목적은 뭐였냐면요, 바로 이 MVNO라는 겁니다. MVNO. 그 전까지는 저희가 KT와 전략적 제휴를 맺은 법정 대리점이었어요. 그래서 단말기도 팔고 요금제도 같이 결합을 해서 판매를 해서 일정의 수당을 저희가 받아갔었는데, 이 알뜰폰이라는 시장을 저희가 가져가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MVNO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MNO, MNO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속히 말하는 SKT, KT, LGT 이 통신 3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3사에 보면 남는 망들이 있죠. 그 망을 두면은 그냥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통신사 입장에서는 저희 같은 새로운 통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뭘 준다고요? 망을 임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망을 임대하는데 저렴한 요금을 주고 고객들한테 망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반 통신 3사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통신사가 되어서 2016년도에는 N스마트라고 해서 개통하는 시스템을 조금 더 개발해냈어요. 그래서 이 N스마트가 나오고 나서 개통하는 게 한 1분? 1, 2분 이내로 단축이 되었다. 굉장히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논밭에 가서 개통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에서도 개통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냥 길 지나가다가 멀뚱멀뚱 서가지고도 개통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좀 분위기 좋은 카페 가서도 개통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냥 내가 가는 곳이 곧 대리점이고 개통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N텔레콤 멤버십 서비스까지 나와서 어플로 고객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KT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작년 9월에 이 LG라는 회사가 저희한테 러브콜을 보내요. 야, KT랑만 하지 말고 우리랑도 하자, LG랑. 그래서 제휴가 되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MVNO가 뭔지는 알겠고 알뜰폰이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 N텔레콤이라는 회사가 밖에 있는 대리점이랑 판매점이랑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좀 아셔야겠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정책 영향입니다. 정책 영향. 그러니까 일반 판매점이나 대리점들은 KT나 LG U+에서 이런 정책들이 거의 매일같이 내려와요. 혹은 달달이 내려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 수당이 작아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데, 저희는 통신 3사에 대한 정책 영향 받나요? 안 받나요? 안 받습니다. 예. 오히려 제휴가 된 통신사들이랑 프로모션이라는 걸 통해서 더 저희한테 좋은 정책들을 내놔줍니다. 예, 저희는 그걸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고객 모집 방법입니다. 판매점이나 대리점은요, 차려진 곳에서만 누굴 유치할 수 있어요?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비용이 그래서 많이 들어가요. 작게는 3억, 많게는 10억. 예, 판매점은 1억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약간 수동적이에요. 그냥 고객 오면은 개통시켜주고, 혹은 그냥 지인들한테 간간히 전달하는 정도? 근데 이 N텔레콤의 사업자들은요, 지역적인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개개인이 뭡니까? 사장님입니다. 대리점 사장님. 그래서 능동적으로 가입자를 유치해 나갑니다. 자, 수입 구조 볼게요. 판매점은요, 그 말 그대로 단말기를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만 건별로 금액을 받아가요. 그럼 내가 이번 달에 단말기를 못 팔았다. 그러면 수입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대리점은요, 밑에 하부의 판매점들을 거느려요.
그리고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서 개통되는 고객들에 대한 요금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간다, 안 받아간다? 받아간다. 그리고 이렇게 받아갔을 때 고객이 한 명 유치가 되면 작게는 7%, 많게는 7%, 작게는 4% 정도를 5년 정도 받아갈 수 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통신사로 기속이 되거나 못 받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저희가 가입자를 유치했을 때도 똑같이 그 가입자가 쓰는 한 몇 퍼센트예요? 최소 20%에서 많게는 35%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평생 쓰는 한 상속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겨요. 고객이 이탈을 하게 되면 못 받는다는데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할 수 있는데 가족들은 혹시 쉽게 제가 대리점 사장님이면 다른 데로 쉽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못 가겠죠.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이제 제 동생이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돈을 또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데로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 다른 통신사 가면 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냥 소비자로 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사업자로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대리점과 판매점의 시장성은 이미 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대리점들이, 판매점들이 사라지고 있고 혹은 인수합병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룡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N텔레콤 시장은 초기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 통신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어요. 앞으로 진화한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판매점이나 대리점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N텔레콤은 최소 비용이 얼마라고요? 사업을 진행하는데 1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작아요? 많아요? 굉장히 작죠. 예. 그래서 이 150만 원이 그럼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 첫 번째는 대리점 사업권을 드려요. 어떻게? KT와 LG 두 가지의 유통을 할 수 있는 대리점 사업권을 받으시고요. 개통 전산도 바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뭐 장소 불문, 시간 불문 어디서든 개통하실 수 있고, 세 번째는 최신형 태블릿 PC를 함께 드려요. 그래서 어차피 전산을 받으려면 태블릿 PC가 있으셔야 되니까 이것도 함께 받아가시고, 네 번째는 내가 1년간 사용할 요금제 1년치를 먼저 내고 사용하신다 보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요금들은요, 나중에 내가 유심을 산다든지 아니면 저희 아이몰7에 있는 여러 가지 전략 상품들을 구매하실 수 있게끔 전산이 다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뭐냐면 내가 다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예. 그죠? 그리고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갤럭시 S 할아버지가 와도 망할 각이라고 나와 있죠. 요새 사람들이 대리점 가서 개통을 한다는 소리일까요? 안 한다는 소리일까요?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예. 현실적으로 그래요. 주변에 이제 대리점 사장님들을 보면, 제 친구가요, KT 대리점 전국 1등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 친구 결혼식을 한다고 만났는데 그 친구가 뭐라 했냐면, 10년 전에 제가 했던 이야기를 이제서야 이해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어 왔으니까, 시장이. 그래서 자기도 이제는 다른 뭔가의 루트를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 대리점도 이제는 크게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개통을 하는 루트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온라인, 뭐 인터넷도 있고, 그 다음에 단말기를 사는 것도 일반 전자제품 매장 혹은 온라인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사실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자급제 폰이라는 게 있어요. 자급제가 뭔지 아시나요,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원래라면 대리점에 가서 단말기 고르고 요금제 골라서 약정이라는 걸 걸고 저희가 핸드폰을 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급제가 뭐냐면 그 두 개가 이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단말기는 단말기대로 사고 요금제는 요금제 나름대로 알뜰폰이나 대리점을 통해서 개통을 해서 쓴다라는 거죠. 약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자급제 폰과 알뜰폰 요금제가 꿀조합으로 뜬대요. 여기 보시면 갤럭시 폴드 3, 플립 3, 최근에 나온 단말기들이죠. 근데 이게 어디서 가장 많이 팔렸냐고 보니까 20% 이상이 자급제로 판매가 됐고 온라인으로 판매된 게 58% 수준이 돼요. 이제는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사는 게. 이해되셨죠? 그리고 MZ세대들은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이게. 현명하게 소비를 할 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N텔레콤은요, 조건 없는 선불 요금제와 경쟁력 있는 후불 요금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인들한테 전달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선불 요금제가 아니다. 그럼 후불 요금제로 얘기하시면 되는데,
밖에서 일반적으로 10기가에 1, 2기가 주는 이 데이터 요금제 있죠. 이게 원래 얼마 정도 할까요? 네, 그 정도 가격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얼마입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49,400원에 개통을 하실 수 있고요. 약정 있어요, 없어요? 약정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다, 후불. 자, 그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선불입니다, 선불. 선불을 아시려면요, 이 후불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후불은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돈을 안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새 이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더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연체를 하는 분들. 그럼 이 연체하는 분들한테 돈을 받으려면 채권 관리를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텔레마케터 아가씨들 전화해가지고 돈 내세요라는 걸 한다거나 아니면 독촉장을 보낸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업무들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청구서예요. 이거 한 장당 그 집까지 도달하는데 1,500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모바일로 하면 500원. 예. 근데 이 대한민국에 연체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핸드폰 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예. 네 번째는 광고비입니다. 요즘은 통신사 광고 잘 안 하죠. 예. 삼성은 삼성 브랜드 광고를 하고 통신사도 통신사 광고를 하긴 합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근데 이런 광고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일반 관리비. 여기 위에 가면 KT 뭐가 있나요? 예, KT 프라자라고 있죠. 직영점이 있거든요. 그런 직영점에서 일하는 직원들, 뭐 커피값, 문서 하나하나 비용이 다 일반 관리비로 들어가요. 그래서 후불로 하시게 되면 많은 불필요한 비용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걸 만약에 선불로 바꾸게 되면요. 연체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당연히 연체 관리비 필요 없고요. 청구서 필요합니까, 저희? 아니요. 앱이나 124 그 전화를 통해서 바로 내 잔액이 얼마 남아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광고비. 저희는 광고 따로 안 하죠. 누가 광고합니까? 저나 아니면 지금 다 개개인이 대리점 사장님들이 광고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일반 관리비도 당연히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본사의 직원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일반 통신사보단 적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비용을 다 줄여서 보니까 50%가 거품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7만 원을 쓰는 고객이다. 그러면 이 고객이 실질적으로 내는 돈은 얼마라고요? 3만 5천 원만 내면 돼요. 근데 이런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50% 이상을 더 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통신사 입장에서 선불로 만약에 바꿨을 때 이 50%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살려서 15%는 본인들 이득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나머지 35%는 누가 가져간다고요? 저희 같은 대리점 사장님들이 받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개인이. 자, 그리고 N텔레콤의 경쟁력 중인 부분이 뭐냐면 밖에서 일반 뭐 대리점들이나 통신사들을 봤을 때 그 요금을 낮춘다 해도 잘 안 낮추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뭐냐면 첫 번째는 망 관리비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이런 SK, KT, LG들은 들어가죠. 일반 관리비도 당연히 들어가고 연체 관리비 들어가고 광고비, 광고비도 들어가다 보니까 요금을 낮출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알뜰폰 보겠습니다. 망 유지비 안 들어가죠. 그렇다 보니까 일반 관리비, 연체 관리비, 광고비 정도만 하면은 조금은 낮출 수 있네요. 그러면 N텔레콤 후불로 보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더 낮죠. 일반 관리비가 조금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낮춰줄 수 있고 광고도 안 하기 때문에 더 낮출 수 있다. 그러면 선불로 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더 많이 낮춰줄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중국이 지금 거의 뭐 100% 선불을 쓰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선불로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타사 선불 요금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 텐데 여기 저희가 제일 많이 좀 쓰고 있는 게 이거죠. 3만 여기는 6,000원이네요. 300메가에 이걸 다 쓰고 나면 3mbps로 속도 제어가 걸리지만 뭐예요?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예, 요거 많이들 하시거든요. 내가 데이터를 좀 더 쓴다 그러면 요거 15기가에 뭐 무제한짜리로 쓰신다거나 요새 통화나 문자는 거의 기본 제공이에요. 자, 그러면 KT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36,000원. 예, 여기 뭐 39,900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56,000원. 여기도 똑같이 LGU 플러스도 36,300원. 이거 많이 쓰셨죠, 한동안. 그 다음에 여기는 11기가에 무제한 56,000원. 11기가에 2기가 플러스 하고 3mbps 55,000원. 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N텔레콤 요금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보면 잘 모르시겠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종류는 많은데 이렇게 간추려 봤어요. 이렇게 똑같은 것들로. 그럼 저희도 똑같이
저희는 39,600원에 300메가에 3메가 bps입니다. 조금 더 비싸요. 조금 더. 예. 그리고 요거는 49,500원에 12기가 무제한. 가격대가 조금 더 있죠. 그러면 저희가 더 안 좋은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또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고객들이 무조건 싸다고 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저희가 N텔레콤 LG와 제휴가 되고 나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똑같이 39,600원짜리를 개통하게 됐을 때 기존 데이터 300메가에 플러스 얼마를 더 들어요? 10기가를 24개월 동안 준다고 했는데 그때 본사 대표이사님 오셔서 뭐라 했냐면 가입하는 한 계속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벤트 기간도 이렇게 돼 있지만 이번 달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이죠. 그래서 이렇게 치면 저희가 싸요, 안 싸요? 엄청 쌉니다. 네, 이런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K만 같은 경우는 또 뭘 하고 서비스적인 부분이 뭐냐면 바로 유심이라고 해서 저희가 퀵 배송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전산들이 다 돼 있거든요. 전국에 있는 라이더들이 이런 전산을 통해서 퀵 배송을 해줍니다. 그럼 고객은 그걸 받아서 개통을 하게 되죠. 타사 선물 요금제가 더 저렴한데 왜 N텔레콤으로 넘어올까요?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고객 응대입니다. 선물폰을 신청하고 입금했는데 개통이 안 된대요. 카카오톡은 정확한 상담이 불가능하다 하고 고객센터는 전화를 안 받는데요. 근데 이거 비일비재해요, 안 해요? 굉장히 많습니다. 124 전에도 전화 안 받는데요. 번호를 바꾸고 싶은데 지점에 내방하라는데 서울까지 가야 된대요. 아, 진짜 이런 고객이 있었어요. 예. 어떻게 서울을 갑니까? 그분은 대구에 계셨는데. 그 정도로 불편한데 저희는 누가 사장입니까? 개개인이 사장님이죠. 전화 오면 바로 누가 받아요? 제가 받습니다. 제가 받고 바로 그런 응대들을 다 해드린다는 거죠. 예. 이렇게 나와 있죠. 실제 그겁니다. 리뷰. 자, 그 다음에 124로 전화를 하시게 되면 저희는 대부분의 업무들을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콜센터 아웃소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녁 9시, 평일 9시 반부터 저녁 6시네요. 고객들이 124로 전화를 하게 되면 웬만한 업무는 다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고객들이 좀 더 돈을 주고라도 저희 쪽으로 넘어오는 이유입니다. 가장 강력한 장점은 뭐예요? 고객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 그리고 만약에 124를 통해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다. 그러면 누가 해결해 줍니까? 제가 이 N스마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본적인 소비자 권리들을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번호 변경, 오늘도 제가 번호 변경 해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요금제 변경, 유심 변경, 명의 변경 다 됩니다. 사업에 필요한 정보들도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고객은 내가 얼마나 쓰는지 알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런 것도 N텔레콤 멤버십이라는 어플을 들어가셔서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한국인 고객만 있는 게 아니겠죠. 저희는 또 외국인 고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어 같은 것도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영어부터 해서 필리핀, 베트남, 중국 다 언어 같은 게 호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얼마를 쓰고 있는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버튼 하나를 눌러서 충전도 간편하게 할 수 있게끔 다 돼 있습니다. 나는 그것도 잘 못해 하시는 분들은 누가 관리하면 돼요? 제가 관리하면 돼요. 그래서 고객님 신용카드 불러주세요 해가지고 신용카드 따서 요금을 결제해 드릴 수도 있고, 또 요금을 저희는 뭘 할 수 있어요? 입금을 받아서 양도라는 시스템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다양한 요금제 패턴과 그 다음에 충전 중요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충전 단위가 10,000원 이상씩 가능해요. KT에 한해서는. 이거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고 한 부분인데 제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자, KT망과 LG망의 차이입니다. KT망은 먼저 요금을 내면은요, 거기서 매일 기본료가 차감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금제마다 1차감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요거는 표를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LG망은 월 차감 방식이에요. 그래서 한 달치를 먼저 내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 KT망은 10,000원 단위로 충전이 가능해요. 그래서 10,000원 이상부터는 11,000원, 12,000원 이런 식으로 1,000원 단위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LG망은 무조건 한 달치가 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새 부가통화 많이 쓰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뭐 0505, 1588, 1577 이런 대표 전화번호들이 있거든요. 그게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배달의 민족 같은 거 아시죠? 그런 거에 쓰이는데 KT 같은 경우는 쓴 만큼 차감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미리 안내를 하셔야 됩니다. 요금이 있었는데 쓴 만큼 차감되다 보니까 갑자기 요금이 훅 빠져요. 왜 잔액이 없냐 하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LG만 같은 경우는 부가 통화가 조금은 제공이 돼요. 그래서 최소 50분부터 많게는 300분 정도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요금제가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아까 양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혹시 KT 쓰는 고객이 LG를 쓰는 고객한테 돈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밖에서? 없죠. 아니 밖에서 KT 쓰는 분이 LG한테 요금을 주면 이게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저희는 N텔레콤이라는 이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KT망을 쓰고 있더라도 저희가 LG망에 요금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양도라는 개념이 뭐냐면 내가 가진 요금을 고객한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뭘 받아요? 현금이란 걸 받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화 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제가 양도하는 겁니다. 오늘만 한 것도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본다는 게 깜빡했는데 오늘 거의 한 30만 원 이상은 제가 양도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럴 때도 있습니다. 고객이 저 한 번에 그냥 매달 충전하기 귀찮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분 27만 원 바로 보내시더라고요. 저 그냥 바로 뭐 얼마 재놓을게요 해서 이렇게 바로 양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고객에 맞게끔 양도를 하시면 되고 양도권이 많으면 좋다 안 좋다? 좋다. 왜냐면 저희가 나중에 이거는 이제 보상 플랜이라는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금을 충전하게 되면 매출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 매출을 통해서 저희는 뭘 받아갑니까? 수당이란 걸 받아갑니다. 그래서 그 수당을 최대한으로 많이 받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양도를 하시는 게 제일 적합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부가 서비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17종, 유료 14종 해가지고 투넘버, 그 다음에 뭐 컬러링부터 해서 일반적으로 KT나 이렇게 사용하는 웬만한 부가 서비스는 다 이용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LG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본사 얘기로는 곧 준비가 완료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제전화도 저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용 번호가 있습니다. 00789라고 해서 이 전용 번호를 누르시고 국가번호를 누르시고 그 해당 번호를 누르시면 이렇게 국가별로 차감되는 그 요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외 로밍이 되는 선불폰 회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외 로밍이 돼요. 이렇게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고요. 개통 후 최소 14일이 지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로밍 신청이 가능하시고 여기 보면 이제 로밍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선불 요금제인데 어떻게 로밍이 되냐 할 수 있는데 로밍 기간 동안에는 뭐가 돼요? 후불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가 있으셔야 되고요. 이 신용카드가 꼭 본인 명의 거 있어야 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타인 명의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서 밑에 남겨주셔야 돼요. 그 명의자 신용카드에 대한 정보를 남겨주셔야 되고 빨간 글씨로 나와 있지만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시면 누가 책임진다? 그 해당 고객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명의자가. 그래서 요거는 고객한테 미리 안내 드려야 되고요. 당일날 하기보다는 미리 좀 알아보셔서 접수를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면 되세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밖에서는 밖에 일반 판매점이나 대리점 같은 경우는요. 개통을 하고 일정 기간 이상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당이라는 걸 받아가거든요. 근데 저희는 환수되는 금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고객이 어디에서 어떻게 충전하든 간에 매출이라는 게 발생되겠죠. 그 매출이 발생됨에 있어서 저희는 10,000원을 충전해도 수입이 생깁니다. 93일간의 유지 조건도 없고요. 환수도 없고 어떠한 방법으로 충전해도 수익이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국에 그래서 이러한 지점들이 많이 있고 비대면 개통을 통해서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자, 7천만 회선 중에 약 900만 대가 뭐라고요? 네, 알뜰폰이에요. 그 알뜰폰 안에서도 허수들을 빼고 거품들을 빼고 나면 선불 가입자가 약 200에서 300만 가입자가 있습니다. 한 250만 정도 가입자가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시국이 어떻게 보면 좋다라고는 할 수 없죠. 계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그 토요일 날 강의에서도 나왔지만 가계부채비가 많이 늘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전국에 이런 분들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무조건 많아질 겁니다.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신용불량자, 통신연체자, 할부배선 초과되신 분, 개인회생 파산면책, 외국인 유학생 이런 분들은 본인 명의로 핸드폰을 써야 되는데 답이 어디 있어요? N텔레콤에 있는 겁니다. 물론 다른 데 가서도 본인 인증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제가 가입시켜드린 고객들을 보면요, 본인 인증이 안 되는 곳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는 무조건 됩니다. 그죠? 예. 한 분 딱 안 돼요. 불법 스패머. 예, 불법 스패머 빼고는 전 국민이 다 개통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인 부분이 뭐냐면 단말기 호환입니다. 아까 신용불량자, 통신연체자분들은 단말기가 어떻게 돼요? 잠겨버리거든요. 못 쓰게끔 돼요. 근데 저희는 그 미납 정지된 단말기도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심지어 타사 알뜰폰 같은 경우는 LGU 플러스에 미납이 있으면 LGU 플러스 알뜰폰이 가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할부 약정이 남아있던, 명의가 다르던, 직권해지가 되었던, 자급제폰이던 공기권 상관없어요. 유심만 바꿔서 쓰면 됩니다. 약정이 있다, 없다? 약정 없이 무약정으로 내가 쓰고 싶은 만큼 부담 없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뭐 어떻게 해요? 유심만 바꿔서 사용하시면 돼요. 번호 그대로. 자, 그러면 N텔레콤이 속한 이 시장 속에서 포지션은 뭘까요? 저희 토요일 강의도 나왔지만 5G가 이제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 5G 시장이 오면은 돈의 이동이 온다라고 할 정도로 큰 시장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지금 39,600원 쓰시는 분들이 만약에 나는 5G 쓸래 이러면 요금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요.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럼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객들의 평균 요금량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5G가 되려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IoT 때문에 그래요. 유비쿼터스 들어보셨죠? 핸드폰 하나로 뭘 합니까? 모든 걸 컨트롤하는 세상들이 옵니다. 집에 보일러를 먼저 킨다든지 에어컨을 킨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하나 쓰는데 뭐 부가 통화로 뭐 얼마를 낸다, 뭐 1,000원, 2,000원을 낸다. 그럼 안 쓰시겠어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금은 자연스럽게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내가 쓰는 고객들은 자연스럽게 매출이 오르겠죠. 네, 앞으로 오시는 분들도 매출이 오를 겁니다. 통신이 그런 시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저희는 직원 마인드가 아니죠. 어떤 마인드입니까? 개개인이 사장님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와요. 그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뭐 하면 됩니까? 저희들은 혼자서 가입자들을 유치해 나가는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들을 만들어서 팀이 함께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 팀들이 가입시킨 고객들은 누구 고객이에요? 나의 고객. 네. 직접적인 매출 플러스 간접적인 매출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써보고 좋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달할 거고, 나는 여기서 돈을 벌어가고 있으니까 주변에도 같이 돈 벌어보자라고 연쇄적으로 소개가 나오겠죠. 자, 그럼 그걸 통해서 매출이 공유가 되고, 그 매출을 통해서 저희는 뭐 합니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마케팅들이 바로 온라인, 오프라인 마케팅입니다. 저희 팀이 잘하는 게 뭐예요? 블로그 또는 카페, 인스타그램으로도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글을 올리고 있는데 개통권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 보시면요, 그냥 지역별로 부산 선불유심, 뭐 광주 선불유심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다양한 블로그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누구 팀이냐? 저희 팀들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팀의 경쟁력이겠죠? 이건 제 블로그입니다. 이렇게 블로그를 키워서 온라인에다가 전단지를 뿌리게 되면 고객들이 보고 문의를 옵니다. 그럼 그 고객들 개통해주면 되죠? 예, 쉽습니다. 혹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셔도 됩니다. 아는 지인의 가게에다가 이렇게 하나 두셔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이건 뭐예요? 해서 소개해드릴 수도 있고, 요 같은 경우는 점집이죠. 예, 점집에다 명함을 두니까 점 보러 오시는 분들이 인생이 평탄하신 분들이에요? 아니면은 평탄 안 하신 분들이에요? 항상 뭔가 복잡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그런 복잡함을 조금이라도 해결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보시면 되고 그 안에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대리점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면 돼요. 예. 자,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진행을 하시다 보면요 바로바로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더. 예. 그런 말이 있죠. 존버가 답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티다 보시면은 분명히 나중에 그런 결과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어딜 봐야 됩니까? 숲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셔서 저희 엔텔레콤이 더 많은 경쟁력을 통해서 더 많은 가입자들 유치될 건데 더 좋은 시장으로 갈 건데 그때 혼자 할 것이냐 아니면 팀이 함께 움직일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 강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